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변 인사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가수 김원국을 만나서 최근에 당의 갈등 상황, 분열 상황 여기도 우려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잘 싸울 자신이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을 위해서 진정 국민을 위해서 본인은 할 말은 하고 그리고 할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 현재 당선인들과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당선자, 낙선자를 따로따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 지금 당선인들이 한동훈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판하지 않았다면 정치인 한동훈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갈등 구조로 몰고 가는 것, 이건 잘못된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사람 관계는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두 분이 만났으면 오해도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만나야 한다. 이견이 있으면 만나서 조율하고 하다못해 논쟁해서라도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곧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려면 우선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누가 출마를 하든 이에 대해서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기의 이혼, 자, 이 결론이 났는데 사법부가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씨한테 1조 3,800억을 이자료를 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이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흘러 들어가서 오늘날 SK를 키우는데 기여했다라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그걸 언급을 했습니다.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돈을 SK에 줄 때마다 기록을 해놨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이번에 결정적이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자, 남녀 간의 이 애정 문제는 식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딴 살림을 차리더라도 이혼을 한 후에 공식화 했어야 되는데 감방에 나온 직후부터 자기 입으로 애가 있는 여자가 있다. 근데 심지어 그 여자를 이혼시키고 산다. 거기에 219억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번에 재판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금 1조 3,800억을 노소연 씨에게 줘야 한다. 아직 3심 대법원이 남아 있지만 최종심 대법원에서도 크게 바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노소영 씨가 참고 참다가 이
비판받을까봐 안 한 이야기. 우리 아버지 비자금 수백억이 SK에 들어가서 오늘날 이 SK를 키우는데 미천이 되었다, 종잣돈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까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참으로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때 고생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이 잘 나가다가 얼마 전에는 한국 경제 문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칭찬도 받던 사람인데 자기 주변 단속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벼락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SK 주식은 폭등하죠. 왜 그러냐? SK의 주식을 팔아야만이 최태원이 저 돈을 물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태원 회장은 자기 주식을 팔게 될 거고,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생길 소지가 높아져서, 그래서 SK 향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서 주가가 올라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다이나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났는데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법 처리는 왜 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박지훈도 마찬가지고 여기 추미애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지요. 황운하도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나 하는 겁니다. 노소영 씨와 최태원 SK그룹의 재산 분할, 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서 1조 3,800억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이 나온 것은 결정적으로 지금 김옥숙 여사, 그러니까 여기에 노소영 씨의 어머니 김옥숙 씨의 메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한 300억 원 정도, 그 일부가 당시 최종현,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씨에게 들어갔고, 자, 이것이 결국은 사업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재산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그 재산 분할 때 이 노소영 씨 지분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1심에서 나왔던 것보다 한 20배가 많은 1조 3,800억 원을 재산 분할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최태원 회장은 기업 경영권 방어에도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5월 30일 그저께 SK 관련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번에는 송영길 이야기입니다. 송영길이가 그저께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풀려나 보니까 그냥 하늘로 날고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땅을 내 두 발로 걷는 게 이게 기적이다. 자유롭게 거닐고 사람 만나고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별건 수사해가지고 꼭꼭 조인인데, 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기본적으로 돈 봉투를 돌린 주역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죄로 석방된 게 아니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니까 지금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곧바로 송영길은 그야말로 감방 신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송영길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은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적폐몰이를 해가지고 보수 우파 진영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거기는 아주 애매하게 그야말로 보수를 개별한다는 차원에서 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적폐몰이를 해가지고 검찰 공화국보다 더 심한 검찰 독재라 할까요? 자, 이미 정치 검찰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자, 간제 언론들을 맨 앞에 세워가지고 마구 선전선동해가지고 그래서 착착 구속해갖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한 200여 명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갔고 국정원장 3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한 200여 명이 구속됐고 1000여 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4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변창훈 검사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수사받아서 도저히 자 여기 이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제가 감당이 아니라 수치스러워서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세력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 가지고 자 지금 감옥에 갔다가 나온 송영길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찬다 하는 겁니다. 자, 구속돼 보니까 하늘로 날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자유롭게 내 조국의 산하를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송영길이가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일성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재판 지연 사태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장까지도 재판을 해서 그래서 재판이 질질 늘어지고 있는 거 이거 빨리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약속은 그야말로 공연불이 된 듯합니다. 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많이 이렇게 왜곡되고 말하자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재판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될 때하고 지금 되고 난 뒤에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 자, 화장실에 갈 때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하고 완전히 마음이 다르다. 과거에 김명수가 됐을 때 정강석가처럼 밀어붙여가지고 자, 이 재판부 안에서 법원 안에서 적폐몰이 할 때와 너무나 대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재판만 보더라도 자, 이렇게 너무나 자명하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선거법과 이정교사 그리고 대장동과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나? 자, 국민들이 지금 피로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과거에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자금을 갖다 쓴다는 의혹.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씩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자, 이 대장동 자금 428억 원, 이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이 거불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자, 이재명을 지칭한 것이 아닐까?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정진상이 저수지로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나중에 조금씩 내다 썼다 이렇게 했고 자, 그런 과정에 대선에서도 사실 돈을 갖다 쓴 혐의를 포착했고 그래서 김용과 정진상도 지금 지난번에 구속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김용이 유동규 사무실에 찾아가서 현금 1억 원 다발을 받아갔다. 자, 그리고 유원홀딩스라는 유동규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그날은 약속이 있어갖고 다른 사람 만났다 했는 게 김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김용이 다른 사람 만났다라고 해서 그 증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게 경기도 상권진흥위원장이었는데 경기도 상권진흥위원장이 5월 29일 법정에서 자신이 위정을 했다 하는 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언했는 말이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박모 씨와 서모 씨는 김용의 재판에서 그동안 이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정교사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 씨와 서 씨는 경기도 상권진흥원장에게 이정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5월 29일 날 상권진흥원장인 이모 씨는 이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와서 거짓말을 했다. 지금까지 한 정언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다 폭로를 법정에서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정점에 이재명 있고 그 밑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황들이 하나 둘씩 포착이 되어가지고 퍼즐이 갖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5월 29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문재인의 딸 이야기입니다. 자, 문재인의 딸 문다혜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다혜에 대한 수사는 결국은 문재인의 제3자 뇌물 혐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 문다혜와 문재인 수사, 그리고 그 앞에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런 정황들이 다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문다혜와 청와대 직원 간의 동거래 의혹, 이것은 과거에 노무현의 딸 노정현의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판례까지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문재인과 문재인의 딸 그 가족에 대한 소환 조사와 나중에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과거에 노무현의 딸 노정현이 미국의 뉴욕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애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 판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 이 문다혜와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돈거래 정황이나 이 전 남편 서창호 씨가 타이이스타 젯에 취업하는 이러한 과정 등이 노정현 씨 사유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의 기본 구조 틀을 이 상직이 문재인에 대한 포괄적인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 근무한 경력이 전무한데, 그런데 타이이스타 제 전무로 이렇게 취업을 했고 매달 급여를 비롯해서 태국에 정착하는 돈을 받은 것, 거기다가 정치적 해난을 안고 있었던 이 상직이 문재인과 사이에 이렇게 거래한 것, 이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괄적인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대통령 직무 권한을 고려해서 청탁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대개의 직무행위의 대가 관계나 또는 직무행위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죄가 성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노무현의 딸 노정현의 경우 미국 뉴저지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그때 2013년 1월 달에 애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그리고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에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죄가, 이 범죄 혐의가 더 커지는 걸 차단했다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노무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권 없음,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건이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노정현은 2007년 10월 달에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변호사였던 경모 씨로부터 뉴욕의 한 아파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만 달러를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샀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2009년도 초에 서울에서 돈을 줬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4호선 부근 선바이역 비닐하우스 옆에서 미국에 있는 이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 경모 씨의 측근에게 현금 7박스로 하나 13억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그것도 박스로 넣어가지고 돈을 줬다. 이게 비밀스러운 돈, 그러니까 부정직한 돈이기 때문에, 자,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줬다 하는 이 자체가 이렇게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 당시에 법원에 따르면 전달한 건 바로 건양숙의 친척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노정현의 어머니 친척이 돈을 줬다. 그리고 이 돈 자체가 건양숙이 과거에 박연차로부터 받은 돈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은 지금 임기 동안에 문재인은 자기 임기 동안에 저질렀던 많은 범죄 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탈원전, 자기 사이를 이스타항공, 그러니까 이상직 회사에 전무에 취업시켜주고 이 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혔다는 제3자 뇌물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탈원전, 그리고 기순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눈 가리고 포박해서 판문점을 향해서 북쪽으로 넘겨줬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실종되는 이 상태에서 북쪽에서 서해 공무원을 발견하고 죽이고 거기다가 불태워 주겠다. 이거를 갖다가 자진 월북했다는 식으로 조작 왜곡했다는 사실. 이 문재인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나? 제대로 조사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